최근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을 보셨나요? 오늘은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식단과 운동법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서울 종로에서 40년째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72세 박진호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고지혈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는 없지만 40년 임상 경험으로 얻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58세 김모 사장님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분은 1년 전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곱창집을 일주일에 3번씩 가셨대요. 결국 혈관이 90%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죠.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며 후회하시더라고요. 고지혈증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해요. 혈관에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나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80%는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정상 수치를 회복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지혈증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정말 독약과 같아요. 한 번 먹을 때마다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곱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곱창을 스테미나 음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3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mg인데 곱창 한 접시면 이미 초과하는 거죠. 게다가 곱창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어요. 마치 부엌 환풍기에 낀 기름때처럼 말이죠. 제가 진료한 65세 이씨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이었는데 매주 친구들과 곱창에 소주를 드셨대요. 술과 곱창의 조합은 정말 최악이에요. 알코올이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거든요. 결국 이분은 관상동맥이 70% 막혀서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습니다. 지금은 곱창을 완전히 끊고 등푸른 생선으로 바꾸셨어요.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곱창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등푸른 생선이 최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이요. 여기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두부도 좋은 대안이에요. 단백질은 충분하면서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거든요. 닭가슴살도 괜찮지만 껍질은 꼭 제거하고 드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 노른자는 조심해야 할 대상이에요. 노른자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186mg이나 들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기 쉬워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가 있어요. 73세 박씨 할머니인데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를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32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프라이할 때 기름까지 더해지니 더 위험했던 거죠. 지금은 흰자만 드시거나 두부 스크램블로 바꾸셨어요.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달걀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노른자는 2에서 3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다른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과 같은 날 드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삼겹살을 드셨다면 달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니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콩으로 만든 달걀 대체품도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의외로 견과류의 과다 섭취입니다. 견과류가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칼로리 폭탄이에요. 호두 한 줌이 200칼로리, 아몬드 한 줌이 160칼로리나 됩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체중이 늘고 중성지방이 급등해요. 특히 시중에 파는 가공 견과류는 더 위험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되어 있거나 기름에 볶아져 있거든요. 68세 최 씨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건강을 위해 매일 믹스넛을 한 봉지씩 드셨대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고 중성지방이 400까지 올라갔어요.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신 거죠. 지금은 하루에 아몬드 6알, 호두 3쪽 정도만 드십니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요. 덕분에 중성지방이 150으로 정상화됐습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간식이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소량만 드세요. 생견과류를 선택하시고 가급적 아침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칼로리가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되거든요. 이제 반대로 피 속 기름을 잡아주는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이 이 음식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먼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 같은 생선들이요.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시고 튀김은 피하세요. 75세 정씨 할머니는 고등어를 일주일에 4번씩 드신 후 6개월 만에 중성지방이 35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됐죠. 고등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귀리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 감소한다고 해요. 아침에 오트밀로 드시거나 밥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요.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 서리태, 병아리콩 모두 좋아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매일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단 하루에 1에서 2티스푼만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쓰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줘요. 익혀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제 환자 중에 매일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드신 분은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요. 하루에 1에서 2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면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은 천연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을 2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걸으세요.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속도가 좋아요. 62세 김씨 아저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40분씩 걸은 후 콜레스테롤이 26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걷기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체 근력과 심폐 기능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2층씩 점차 늘려가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없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70세 이씨 할머니는 아쿠아로빅을 시작한 후 중성 지방이 30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자전거 타기도 추천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없으면서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하루 20분씩만 타도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운동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 시작 전후에 꼭 스트레칭을 하세요.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운동 중에도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셋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세요. 넷째, 짧게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더 들려드릴까? 67세 박씨 아저씨는 콜레스테롤 310, 중성지방 450이었어요. 의사인 저도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곱창과 달걀, 과도한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등푸른 생선과 귀리, 콩을 꾸준히 드시고 매일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콜레스테롤이 180, 중성지방이 120으로 정상화됐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플라크도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본인의 노력 덕분이죠. 반대로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요. 55세 최 씨 사장님은 고지혈증 진단 후에도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관리를 안 하셨어요. 회식 때마다 삼겹살에 소주, 스트레스 받으면 치킨에 맥주. 결국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 중이에요. 미리 관리할 거리라며 후회하시지만 이미 늦었죠. 고지혈증 관리에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가족력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이 있으셨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요. 금연만 해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10% 증가합니다. 금주도 중요해요. 술은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는 최악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수면 부족도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스타틴 같은 약을 드셔야 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약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서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제가 40년간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더 건강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